상처가 나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자,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결과로 흉터가 생깁니다. 자, 흉터가 생겼을 때 서초 미소사랑에서는 모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상흉터센터 서초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화상흉터, 여드름흉터 치료에 피놀셀 요법을 사용하는데 이 피놀셀 요법의 중요한 개념은 상처를 치유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그래서 상처 치유를 우리 지구 역사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원전 2000년 전에 점토판에서 처음 3가지 치료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끗한 물로 씻고 반창고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상처에다 대고 붕대로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플라스터라고 부르는 것이, 이 플라스터를 처음에는 어떤 형식으로 만들었냐, 진흙이나 점토 같은 것에다가 기름을 넣고 거기에다가 식물성 섬유질을 이렇게 짬뽕을 해서 플라스터를 만들어서 딱 붙여놨어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게 있었죠. 고약. 여러분 고약 아십니까? 맨들맨들한 기름 종이 위에 까맣게 생긴 것에다가 고름을 빼어낼 수 있는 그 조그만 알약처럼 생긴 거, 거기다가 까만 거 위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환부에다가 깨끗이 씻어서 붙여놨죠. 그러면 나중에 고름이 빠지고 흉터가 남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병원 치료를 잘 못 받던 시절에 이 고약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약도 보면 오일이 거기 섞여 있어요. 이 오일은 박테리아가 잘 오지 못하게 감염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 수메르인들은 맥주하고 우유하고 구리펜에다가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그거를 범벅을 만들어서 상처 위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으면 상처가 나았다,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무래도 이집트가 상처 치료에서는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3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집트는 상처에다가 출혈이 있을 때 불로 지졌어요. 여러분, 불로 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아마 추측하기로는 고문 기술의 발달에서 나온 것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큰 혈관이 터졌을 때 지혈이 잘 안 돼요. 그때 딱 간단하게 지혈하는 방법이 불로 지지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바이폴라라는 좋은 기구가 있죠. 양극의 전기를 흐르게 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지직 하면서 이렇게 화상을 입혀서 그 혈관만 지지게 되겠습니다. 이 바이폴라는 수술을 할 때 아주 용이하고 지혈을 할 때 아주 용이합니다. 근데 제 환자분 중에서도 불로 지져서 오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10대, 20대 때 담뱃불로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담뱃불로 지진 흉터가 너무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로 불로 지져서 오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화상 흉터를 만들어 갖고 오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10대, 20대 때 여러분들 문신을 많이 하죠.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문신이 있는 것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신이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문신을 지져서 오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화상 흉터가 돼서 옵니다. 문신 안 보이라고. 자, 그래서 불로 함부로 지지면 큰 화상 흉터가 되니까 함부로 지지 마세요. 화상은 일정 시간 열에 노출이 되면 그 세포의 구조가 파괴가 됩니다. 이 단백질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엉켜가지고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흉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신 화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피부, 우리 전체 면적의 30%이 넘게 되면 세포들 안에 있던 전해질이 있습니다. 이 전해질이 우리 혈액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 포타슘이라는 게 있어요. 이 포타슘이 나쁜 공격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 마비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포타슘에 의해서 심장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전신 화상 흉터에서 살아 돌아오신 환자분들은 죽음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희 화상 흉터 환자들에게 함부로 섣불리 위로를 하지 마세요. 화상 흉터 환자가 옆에 있습니까? 그냥 옆에서 봐주세요. 옆에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지지가 됩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는 불로 지지는 방법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집트인의 반창고는 상처에다가 꿀을 바르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꿀이요, 세균 감염으로부터도 막고요, 움푹 파인 흉터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꿀은 이집트 때부터 사용해서 지금도 상처의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상처 치료제 중에서 꿀 성분이 들어간 흉터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시초는 이집트인들이 시작한 거였다. 꿀에다가 식이성 섬유물질의 보풀하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요. 꿀하고 기름하고 보풀하기하고. 그래서 이거로 딱 됩니다. 그러면 이 식물성 섬유로 만든 것은 이 삼출물을 이렇게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죽은 세포 같은 것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에서도 이 꿀은 고급 치료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꿀은 인도 쪽에서도 상처 치료에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상처 치료에 여러 문화에서 꿀이 사용되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뭐예요? 미라를 만들었죠. 미라가 방부 기술이죠. 방부 기술. 부패하지 않는 거, 세균으로부터 막는 거예요. 감염을 통제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인들은 청결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했어요. 그 완고한 궤양을 치료를 할 때요, 달콤한 와인하고 충분한 인내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히포크라테스 선생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식초로 씻어내고 소독을 하는 거죠. 이게 식초가 산이니까. 그리고 와인으로 상처를 이렇게 씻는 거를 권장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꿀은 정통적으로 고대부터 상처 치유에 상당히 기술이 되어 있다. 자, 18세기가 돼서야 이제 수술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공공장소에서 관중들을 모아놓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들어와서 이 방부 기술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도입이 되고요, 굉장한 사망률을 줄이는데 엄청난, 페니실린이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5,000개 이상의 상처의 치유 관리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000개 이상의 상처 치유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처 치유의 과정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지켜봤는데요. 상처 치유가 왜 중요하냐면, 이 치료하지 못하는 화상흉터, 또 피부 이식 흉터, 여러 병을 전전했는데도 치료할 수 없었던 움푹 파인 흉터나 켈로이드 여드름 흉터, 이런 것들은 피놀셀 치료로, 큐셀 치료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상처의 치유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의 치유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산소 운반을 지연시켜요.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요, 전신 염증을 유발을 해서 사이토카인이 나와서 이 염증을 많이 분비하면 나쁜 염증을 유발시키면서 산소를 싹 소모해버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저산소증은 임상에서도 중요하고요. 저도 앞으로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고압 산소 치료를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조만간 할 거예요. 그리고 흡연과 음주는 상처 치유로 지연시킵니다. 상처 치유의 두 번째 요소 중에 보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흡연과 음주는 물을 뺏어서 도망가 버립니다. 자, 피부의 면역력이 좋은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이 상처의 치유 과정에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받는 것에 대해서 모든 고비를 잘 넘기도록 유도가 되어야 돼요. 환자가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요, 환자가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중요하고,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도 중요합니다. 생활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그래서 면역력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스트레스 덜 받고, 그 다음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치료받는 상처 부위에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시로 바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구 역사상에서 상처 치유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고, 현재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상처가 나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자,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결과로 흉터가 생깁니다. 자, 흉터가 생겼을 때 서초 미소사랑에서는 치료하지 못할 것 같았던 화상 흉터나 피부 이식 흉터나 움푹 파인 여드름 흉터나 켈로이드성 여드름 흉터도
모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서초미소사랑 원장 서정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